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제주 반도체가 어제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 3%로 끝났죠. 자, 요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새벽 6시인데요. 아침 6시라고 했죠. 연구소 새벽 3시에 나와서 제가 항상 일과를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 영상을 지켜봐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많을수록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 많아지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아지고 1000명이 넘게 되면 라이브 방송 시작할게요. 제주 반도체에 대한 과거 시나리오, 과거에 어떤 업체였고 왜 올랐고 그리고 주가 조정은 왜 일어나고 있고 오늘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일단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1.5%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칩 반도체, 즉 칩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명령을 내리는 애들이 그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7.8% 오르고 있어요. 자, ARM도 역시나 오르고 있어요. 자, 이 둘의 기업, ARM 뭡니까? 손정희 회장이 대주주로 있죠. 사상 신고가가 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파운드리, 자, 이거 너무 어려운 말 하면 그렇고 오늘은 반등 올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반등 온다. 자,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나눌 때 이걸 섹터별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제가 펀드 매니저 20년 동안 했었는데요. 항상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야 되는데 시장은, 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본다. 이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좀 볼 때 파운드리, 팹리스라고 하나요? 파운드리 뭡니까? 공장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바르죠? 자, 기초. 자, 그리고 팹리스, 리스 없어도 된다. 공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코스닥 시장에 시발점을 일으켰더니 팹리스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약간 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속였다는 이유로 파드, 예, 이게 지금 못 태어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제주 반도체에도 팹리스인데 이렇게 올라요? 팹리스도 팹리스 나름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제주 반도체라는 회사는요, 과거에 사물 인터넷 테마로 이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들어서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이제 HBM 반도체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과거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테마주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처음에 이 회사는 그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 아시나요? 노키아. 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블랙베리 폰, 쉽게 말해서 이제 빈국을 대상으로 해서요. 뭐 이제 그 뭐랄까요 그거 불 비추는 기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렌트 기능을 좀 사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히 전화만 할 수 있는 기능. 그죠? 요 두 개. 요 두 개만 탑재를 해서 그냥 한마디로 보급형만 만들었던 회사예요.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정도로. 한 나라의 GDP를 담당할 정도로. 근데 몰락을 하죠. 근데 매출액의 90%를 얘네들이 납품했던 기업이에요. 결국은 문제가 됐던 사유는 뭐다? 맞아요. 치중돼 있었죠. 한 기업에 치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7년 동안을 그냥 기업 접어버리겠다고 했었어요. 이 박상식 대표이사는. 근데 중요한 건 제주도로 이제 기업을 옮기죠. 왜 그럴까요? 이 와이프분이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니까 이왕 가는 거 그냥 가자. 그때도 아예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지금 1조 원 넘는 기업이 됐죠. 이 5천 원짜리, 4천 원짜리가 지금 뭐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 조정 보이는 건데, 이유는 무엇이냐? 세 가지의 근거가 있죠. 우리는 이 종목을 찾아낼 때 어떤 방법을 찾아내냐? 정상적인 플레이어였을까요?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는데 하나죠. 맞아요. 이때 당시에 AI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퇴사를 하죠. 회사로부터 쫓겨나죠. 말 안 된다고. 전 직원이 퇴사한다 해서 다시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갤럭시 24라고 하는 온 디바이스, 이게 지금 등장을 했죠. 아직은 이게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이 온 디바이스라는 게 AI가 스스로 연산 처리,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그려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구간에 클라우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면 맥주 아니고요. 이 저장소가 있어요. 데이터 저장소. 요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 소비는 많아질 것이고, 이 많아지는 소비를 계속 연산을 이제 AI가 하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떨어져 버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거죠. 그럼 보조 배터리를 달든 정말 큰 폭에 대한 배터리 효율을 늘려야 돼.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에 뭐 저전력 반도체, 그죠? 저용량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는 배터리를 덜 쓰게 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용량 반도체는 뭡니까? 용량이 작은 거. 자, 이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얘네들이 퀄컴과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 5G도 영위하는 회사인데 얘네들로부터 유일하게 국내 기업으로는 맞아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부각이 된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등장을 안 했죠. 안 좋았죠. 미리 말씀드리면. 그건 뭐 전방산업에 부진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야, 제일 가능성 있는 후보군 글로벌적으로 뚫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AI 계속 나오는데 엔비디아에도 AI, ARM도 AI, 뭐 글로벌 시장도 AI, 계속 AI 이야기만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글로벌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하지 않겠어? 이것 때문에 선반영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사주 100억을 매도했다는 거는 원재료 비용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추정을 해야 돼요. 왜요? 자, 100억을 자사주를 매도했어. 현금화 시켜서 뭐 쓴다고 했죠? 정확히 원재료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봐요. 지금의 실적을 보지 말고 원재료는 언제 삽니까? 팔아서 이문이 남을 때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들은 100억을 가지고 원재료를 구매하고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고객사를 물었다는 걸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의 1번 요소예요. 물론 지금 이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실권이고, 그죠? 그런 분들도 많을 거고, 여기서 사셨던 분들도 사실 이런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판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끊어먹기와 수익 뭐 6배 올라가면 뭐합니까? 20%밖에 수익 못 내죠. 이거를 항상 강조시키는 건 뭐다?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게 되면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하면 뭐합니까? 잘랐다 뺐다 잘랐다 뺐다 차트 5일선 11선 이야기만 하면 뭐 5일선 딱 깨져버리면 여기서 매도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제주 반도체가 과거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다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메이저 시절에도 사실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때는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홈 IoT 기능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집안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금은 하고 있죠. 결국은 AI도 지금 앞으로 이 온 디바이스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 역시 뭐 이렇게 했구나. 그때는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의 조정을 동반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난 경계심을 갈리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분위기를 봐라.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이란 기조가 나오자마자 또는 이걸 알 수 있는 수단은 입을 보지 말고 고용지표,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2% 이상의 금리 격차가 작용을 하는데 분명히 외환 시장의 분위기는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글로벌 시장으로. 그러면 분명히 이 산업, 성장 산업을 일으키는 글로벌 시장에 있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국내 시장에 있는 모든 관련주들이 주가 조정을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대비하는 자세를 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 보고 산업, 반도체 산업도 뭐가 있죠? 메모리, 빈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디램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AI 칩 반도체 부분이 가장 핫하다. 그 중에서 주역을 만든 건 맞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시총이 1조가 안 되는 기업이 제주 반도체지만 합리적인 근거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일러드릴 텐데 엔비디아와 가장 맞아요. 거래처였고요. 동반 성장하는 기업은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 한미반도체.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표는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항상 실적이 안 좋을 때 이거 장내 매수를 합니다. 특수적으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곽동신이라고 하는 이 대표분인데 곽영미, 곽영아, 곽명신, 곽혜신. 자, 요 부분. 근데 과거에 한번 매각을 하겠다 말겠다는 이슈도 있었어요. 2021년도인가요? 한 요 정도 좀 2만 원 정도 될 때 매각하겠다 말겠다 했었는데 이 경영권을 좀 이제 양도할 것 같아요. 양도? 증여라고 얘기했죠. 딸 자식한테.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 설명 중에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뭐 오른다 내리다 오늘 오른다고요. 자, 근데 좀 지켜봅시다.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분기를 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100억의 자사주 판 돈으로 분명히 재료를 구매하고
납품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중요 공시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주시고 화이팅! 주식타짜 교수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이 채널이 1000명이 되게 되면 1000명 이벤트 한다 했어요. 근데 영상을 제가 많이 올리지 않는 이유는 자, 몇 명이나 보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종목을 좀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가 실시간으로 가장 좋겠죠.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교수였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